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자, 다음 하론의 소화설비의 개통도인데 주어진 요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에 보시면 요 전선의 가닥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복구 스위치하고 도어 스위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용 전선관은 후광 전선관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음 가번에 도시기호 RM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여기 R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RM이라는 것은 리모트 매뉴얼이죠. 그래서 리모트 매뉴얼에 요 R자하고 요 M자를 줄인 말인데요. 이게 바로 수동 조작 함이라는 거죠. 우리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보면 SVP라고 있죠. 그 SVP도 우리가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수동 조작 함이 되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감지기간 1, 2의 전선 가닥수는 몇 가닥이냐? 요 1번하고 2번이죠. 즉 여기 수동 조작 함이 있고 여기 감지기가 두 회로가 있다는 거죠. 요 하나는 A 감지기고 하나는 B 감지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동 조작함에서 A 감지기 두 가닥이 가는 거죠. 회로하고 회로 공통선 가서 연결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 종단 저항 하나. 다음에 B 감지기 두 가닥이 가서 두 가닥이 연결되고 다시 수동 조작함으로 와서 종단 저항이 또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선은 두 가닥이에요. 여기는 네 가닥이 되는 거고 여기는 8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전선 가닥수는 4가닥, 2번의 전선 가닥수는 8가닥이 되는 거죠. 내역은 여기가 회로가 2가닥, 회로 공통 2가닥이죠. 8가닥은 회로가 4가닥, 회로 공통이 4가닥에서 8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다는 3번의 전선 가닥수하고 요 3번이죠. 수동 조작함을 한 개를 담당하는 거죠. 전선의 가닥 수하고 전선의 용도를 쓰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 용도를 알면 되겠네. 용도. 자, 수동 조작함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용도가 여기는 당연히 전원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우리 준비작동식에서는 전화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가스계 소화 설비는 뭐가 들어가요? 비상스위치 들어가죠. 어떤 책에는 이 비상스위치를 방출 지연 스위치라고 쓴 책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지금은 안 써요. 화재 안전 기준에도 비상스위치라고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상 스위치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있죠?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등, 그 다음에 감지기 A, 감지기 B, 그 다음에 사이렌이죠? 그래서 요게 몇 가닥이에요? 지금 5가닥. 여기 3가닥에서 총 가닥수는 8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다의 전선의 가닥수는 8가닥. 전선의 용도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비상 스위치. 그 다음에 변동되는 게 바로 기동 스위치하고 방출 표시등 감지기 A, 감지기 B, 사이렌에서 5가닥이죠. 총 가닥수는 8가닥의 전선의 용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물음 라는 4의 전선 가닥수하고 전선관의 굵기. 자, 이 4번은 수동 조작 함을 갖다가 몇 개 담당해요? 2개 담당하죠. 자, 전선의 가닥수는 기본 몇 가닥? 여기 3가닥, 변하지 않는 거 3가닥. 그 다음에 변동되는 거 5가닥. 2개 담당이니까 2 하면은 13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가닥수는 13가닥이에요. 그러면 이 전선관의 굵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전선관의 굵기는 여러분이 표를 갖다가 다 이거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굵기는 36mm라고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지기관에는 1.5mm 제곱을 쓰는데 나머지 기타는 2.5mm의 제곱을 쓰죠. 그래서 2.5mm의 제곱을 갖다 여러분이 사용할 경우에는 4가닥일 경우 4가닥까지는 몇 미리 쓰냐면 요거 16mm 써요. 그 다음에 요놈이 8가닥부터 5가닥부터 7가닥이죠. 요때는 22mm를 쓰고요. 그 다음에 8가닥에서 11가닥 요건 28mm. 그 다음에 12가닥부터 19가닥 이건 36mm를 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3가닥이기 때문에 요 36mm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다음 11번 넘어가죠. 12번이요. 자, 12번은 요 연기 감지기인 이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요 광전식 분리형에 대한 작동 원리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에 요 가번에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작동 방식이 화재 시 발생한 연기 입자에 의한 무엇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출 방식을 뭐라 한다는데 빛이 산란이 되죠. 그래서 산란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출 방식을 우리가 산란 방식이라고 그래요. 나번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가 되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입자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쪽에 수광부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발광부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빛을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러분 일정한 빛을 받다가 화재가 나면 연기가 생기는 거죠. 발광부 쪽에서 빛이 계속 하는데 연기 입자에 의해서 빛이 차단이 되는 거죠. 일부가. 그럼 수광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광량이 감소하면 이를 검출해서 화재 신호로 발신하는 거죠. 이러한 검출 방식을 이건 감광식이라고 하죠. 즉 빛이 감소되면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다음 13번 넘어가죠. 자, 13번은 자탐 설비하고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개통도인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가번은 가에서 바까지 전선의 그 가닥수를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대로 여러분이 회로선, 그 다음에 경종선, 회로 공통선, 그 다음에 전화선, 응답선, 표시등, 그 다음에 경종, 표시, 공통선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가번. 자, 가는 발신기 하나 담당하니까 회로 하나, 경종 하나, 회로 공통 하나, 전화, 응답 표시, 경종 표시 공통 하나 해서 기본 7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회로 2가닥이죠. 다 그러면 경종선이 문제예요. 경종선. 자, 경종선은 어떻게 써요? 지금 층수가 5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층 경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종 하나, 나머지 다 하나씩이죠. 그래서 한 가닥만 늘어나니까 8가닥. 그 다음에 다가 요 부분인가요? 요게 나였네요. 요게 다죠? 자, 다도 마찬가지로 다는 회로가 2가닥이 되죠. 경종 당연히 전층 경보로 보니까 1가닥. 나머지 다 1가닥씩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다도 나는 7가닥이네. 회로가 지금 하나죠. 가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다만 8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라죠. 그래서 라는 회로가 4구역이니까 4가닥. 경종 하나, 나머지 다 하나씩이죠. 10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하고 바죠. 여기가 바죠. 자, 마는 여기 보시면은 알람 체크밸브, 습식 유수검지 장치 하나에다가 여기 사이렌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습식 유수검지 장치 보면 여기 1차 측에 뭐 있어요? 요 템퍼 스위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압력 스위치 하나 들어가죠. 평상시에는 여기로 물이 안 들어오다가 리타딩 챔버를 하나 설치할까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이게 이제 리타딩 챔버가 있는 거죠. 이후에 압력 스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오리피스 있고, 여기 신호 정지 밸브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 클래퍼에 의해서 요 리타딩 챔버로 물이 유입이 안 되는데, 요 클래퍼가 열리면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이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템퍼 스위치하고 마에는 템퍼 스위치 1가닥, 그 다음에 여기 압력 스위치 1가닥, 그 다음에 공통선 1가닥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렌이 있죠. 그러니까 사이렌 1가닥. 그래서 총 4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바. 자, 요 바는 습식 유수검지 장치 2개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템퍼 스위치 2개, 2가닥, 압력 스위치 2가닥, 공통선은 당연히 1가닥이죠, 얘는. 사이렌은 당연히 요거 2가닥이 되는 거죠. 2개니까. 그래서 여기는 3가닥이 늘어났으니까 바는 7가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닥수 산출하면 되고요. 다음 물음 4번은 습식 유수감지 장치에 설치돼서 전기적인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 또는 작동하는 기기의 명칭. 바로 요거죠. 습식 유수감지 장치에 요 클래퍼가 열리면 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돼서 수신부에다가 화재 신호 발신해 주고요. 요 밸브가 열렸다는 확인 표시 등 불이 점등이 되고 사이렌이 나가는 거죠. 그럼 요 템퍼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요 개폐 밸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을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부저가 울죠. 경보 부저 울고 밸브 폐쇄 확인 표시 등에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 명칭 2가지는 요 압력 스위치하고 요 템퍼 스위치가 되겠죠. 요 동력 제반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동력 제반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대부분 지하에 펌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MCC 제어반이라고 써 있어요. 이 전면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냐 그 얘기죠. 이건 적색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동력 제어반 앞면에 표지, 요거는 스프링클러 설비. 동력 제어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용자도 써야 되겠네. 스프링클러 설비용 동력 제어반. 그 다음에 외암의 두께, 요거 1.5mm 이상이죠. 두께 1.5mm 이상. 강철판으로 되어 있죠. 강판. 다음 14번 넘어가죠. 자, 14번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감지기 소요 개수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요 보상식 스포트형, 그다음에 정원식 스포트형,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1종, 2종, 정원식 스포트형 특종 1종, 2종 나가죠. 그래서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그래서 하나는 내화, 하나는 기타 구조, 내화 기타 구조죠. 그래서 1종이 90, 50, 45, 30이 되죠. 2종이 74, 35, 25. 특종이 그대로 74, 35, 25죠. 1종이 6, 33, 15. 2종이 20, 15. 자, 문제에서 차동식 스포트형이에요. 몇 종? 1종이죠. 그 다음에 부착 높이는 5m죠. 5m면 4m 이상 8m 미만에 들어가고,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 구조라고 그랬죠. 여기 내화 구조. 자, 만나는 지점이 기준 면적이 45제곱이죠. 그래서 45제곱미터마다 한 개예요. 그러니까 각 실의 바닥 면적을 다 45로 나눠주면 소요 개수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실은 가로 13m에다가 세로 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13m, 세로 8m, 기준 면적 45로 나눠지면 2.31 나와서 3개가 필요한 거죠. 자, B실은 가로 15m, 세로 8m, 그래서 45로 나눠주면 2.67에서 3개가 되죠. C실 가로 10, 세로 10, 45로 나눠주면 2.22, 무조건 절상이니까 3개. D실 가로 9m, 세로 12m, 그래서 45로 나눠주면 2.4에서 3개. D실 가로 16, 세로 12, 45로 나누면 4.27에서 5개. D실 10m, 10m 나누기 45 하면 2.22 나오니까 소요개수 3개. 그래서 전부 소요개수 더하면 감지기의 총 소요개수는 20개가 되는 거죠. 자, 물음 답은 경계구역 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몇 구역이냐 이 얘기죠. 자, 그럼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눠? 6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8m 플러스, 아니죠. 가로가 13m 플러스 15m 플러스 10m죠. 이게 가로. 그 다음에 세로가 12m죠. 8m하고 12m. 요 놈을 갖다가 600제곱으로 나누면 경계구역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계구역 수를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요게 1.27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점 무조건 올려주니까, 절상을 해주니까 2구역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음 15번 넘어가죠. 자, 15번은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의 시험 방법인데, 시험 방법을 참조해서 어떤 시험 방법인지 그 시험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시험 방법 보면은 공기관의 1단 P1을 갖다가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게 이제 다이아프램이에요, 다이아프램. 이쪽에 이제 리크 구멍이 있는 거죠. 이쪽이 뭐예요? 화재 경계구역 쪽으로 차동식 분포형 요 공기관이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P1, 여기를 우리가 P2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 구멍이에요. 시험 구멍. 그래서 공기관에 일단 요 P1을 갖다 분리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 여기에다가 마노미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한 여기에다가 공기 주입 시험기를 갖다 설치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죠, 바로. 공기관에 일단 P1을 분리하는 그곳에다가 마노미터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다가 공기 주입 시험기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 주입 시험기로 공기를 갖다 밀어 넣어서 요거를 100mm로 하는 거죠, 높이를. 자, 100mm로 해서 수위를 100mm로 유지한 다음에 시험 코크를 갖다가 PA로 해서 송기구 개방 요 놈을 갖다가 시험 스위치로 요거 시험 스위치로 그러니까 그 코크를 갖다 돌려주면은 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통로가. 그럼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자,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요 수위가 50m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 이게 바로 유통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공기주입 시험기로 여기서 공기를 밀어 넣으면 이 수위를 100mm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코크를 이용해서 요 놈을 갖다가 테스트 구멍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돌리면 PA로 돌리면 그럼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 수위가 100mm에서 50mm로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로 여러분이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사실상 우리 현장에서 이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론상 있는 얘기죠. 다음에 16번 가죠. 다음 그림과 같은 고 유접점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보시면 물음 가번은 회로에 대한 논리 회로를 갖다 그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X1이 출력이 되고 여기 X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즉 X1이 출력이 되는 것은 요 A하고 요 X2 B접점이죠. 서로 직렬관계죠. 직렬관계니까 도트 X2 요놈은 B접점이기 때문에 B접점이면 항상 발을 갖다가 씌워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 X2는 출력이 되려면 요 B, A접점이니까 그대로 B. 그다음에 직렬 X1하고 직렬 관계죠. 그러니까 도트 곱하기죠. X1이 B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해줘야 되는 거죠. 즉 X1은 A 도트 A 곱하기 X2의 바가 되는 거죠. 요거를 논리 회로를 지금 그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X1이 출력인데 입력이 뭐예요? A죠. 요 A하고 요 X2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X2에서 2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에 바니까 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X2가 X1에 입력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요 X2의 입력은 뭐가 돼요? X1 바죠. 자, 요놈도 마찬가지죠. 요게 입력이 요 X1에 낫게이트가 바로 X2에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리 회로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나번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점 찍는 거 꼭 해주셔야 정답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회로에 대한 요 동작 상황을 요 타임 차트로 완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A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A가 붙었어요. A가 붙었을 때 B는 지금 아직 안 붙었고요. 자, X1 얘가 붙으면 요 X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얘가 출력이 나오면 X1이 출력이니까 얘는 열리는 거죠. 열리면 X2는 절대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A가 동작이 되면 X1이 여기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동작이 쭉 돼서 출력이 나와가지고 B가 닫히더라도 B가 동작이 되더라도 이미 이쪽에서 X1에 요놈이 여자가 되니까 요놈이 열렸기 때문에 X2는 절대 출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까지 X1에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출력이 나왔다. A가 동작이 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다시 B가 동작이 된 거죠. 얘가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게 소자가 된 거죠. 소자가 되면 얘가 다시 붙는 거죠. 붙은 상태에서 B가 여자가 된 거, 얘가 붙은 거죠. 자, 붙으면은 요게 접점이 X1이 그대로 B접점이니까 X2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여자가 되면 여기 출력이 나오는 거죠. X2가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동작이 돼서 X2 출력이 나오는 상태에서 요게 A가 붙더라도 이미 요 X2가 여자가 됐기 때문에 얘는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동작이 돼도 X1은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까지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다가 다시 B가 떨어지고 다시 원 상태 A도 떨어져 있고 B도 열린 상태죠. 둘 다. 그러다가 A가 동작이 된 거죠. A가 접점이 붙었어요. 자, 붙으면 X1이 출력이 나오죠. 자, X1이 출력이 쭉 나오다가 여기 B가 다시 또 붙었어요. 자, 얘가 붙어봐야 요 X1이 여자가 되면서 요 놈이 열렸기 때문에 X2는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가 동작된 상태에서는 요 X1만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A가 동작했다가 다시 얘가 동작을 안 하고 떨어진 거죠. 자, 얘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얘가 소자가 되니까 얘는 다시 닫힌 거죠. 이 상태에서 B가 동작이 된 거죠. 자, B가 동작이 되면 X2에 출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출력이 나오는 거죠. 요걸 갖다가 타임 차트를 갖다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타임 차트는 잘 생각만 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다는 뭐예요? 회로에서 접점 요 X1하고 X2의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자, X1이 동작을 하면 절대 X2는 동작이 안 돼. 출력이 나오면 얘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상대 금지 회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죠. 다음 17번 넘어가죠. 자, 17번은 그림과 같은 미완성된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전압 기동 조작 회로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많이 했던 회로죠. 기본 회로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은 걸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었는데
지금 이거를 좀 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R상, S상, T상 이렇게 3상이 들어온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 단자에 보시면 여기에 T상 하나 연결했고 그 다음에 연결해 줘야 될 게 뭐 R상이든 S상이든 하나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뭐 여기를 해줘도 되고요. 요쪽하고 연결해도 정답 처리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R상, S상, T상 중에서 어느 두 가닥만 뽑아오면 220은 나오잖아요. 또 요 F는 게 휴즈가 되는 거고, 요쪽이 이게 오프 스위치죠. 얘는 온 스위치죠. 그래서 온 스위치하고 오프 스위치는 직렬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요 온 스위치하고 직렬로, 여기 MC하고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이 돼야 되고, 요게 MC가 있죠? 보조로 MC는 이 온 스위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병렬로 연결이 돼야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즉,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얘가 붙어가지고 손을 띄더라도 자기 유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자기 유지회로는요, MC A접점은 바로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회로를 갖다 완성을 해주고요. 요게 바로 요건 MCCB죠. 배선용 차단기. 요건 MC 주접점이죠. 여기는 열동 개전기 THR이 되겠죠. 주회로에.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회로를 갖다 완성해주면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PB ON이라고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PB ON 스위치. 요건 PB 푸시 버튼 오프 스위치.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